홍준표가 대법원에 가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법원의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라도 홍준표는 당권을 필히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홍준표를 유죄 판결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후폭풍 만만치 않네요. 오늘 최고위원회의도 취소됐는데요. 네. 뭐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는데 저는 근데 이 정도는 예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발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30% 정도를 물갈이했는데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4사람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그렇죠. 1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뭐 4%가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낮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일상적인 당무감사에 비해도. 그리고 이 4명 중에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미 구속 중인 분도 한 명 계세요. 그렇죠. 그 빼면 3명이거든요. 예. 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협위원장 자리는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좀 작다고 봐야 되겠죠.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은 확실히 적은 네. 거죠. 복당파들한테는 길이 좀 열린 거죠? 그러면 분명히 있죠. 복당파들이 비운 사이에 당협위원장이 된 사람들이 쫙 많이 빠졌거든요. 네. 아직 이제 거기에 누구를 채울지는 안 정해졌지만은 뭐 아무래도 경쟁력 면으로 볼 때 현역 의원들이 우세한 게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발에 대해 가지고 뭐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 재심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데 저는 예. 뭐 구제 폭이 그렇게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당무감사 재심 신청 이런 건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에 대한 거니까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일이 좀 안 커질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위원장직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에는 구심력이 약한 면이 있어요. 네. 오히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딴 게 더 걱정일 겁니다. 이게 아니라. 딴 거 뭐요? 오늘 그 대법원 선고일자 나왔지 않습니까? 네. 22일로 결정됐죠. 맞습니다. 예. 뭐 이번 주 아닙니까? 일단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시나리오가 각각인데 법적인 시나리오를 따져보면은 대법에서 무죄가 나면 끝입니다. 끝이죠. 완전 자유의 몸이죠. 예.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이 기소한 거니까 뭐 무슨 이 정부에서 홍 대표 봐줬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유죄가 된다면, 즉 파기환송이 된다면 복잡하죠. 고법에서 무죄가 됐는데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본다고 해도 완전 끝이 아니에요. 고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이니까. 예. 그럼 뭐 홍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고법에 다시 안 가겠습니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파기환송심에서 고법이 다시 가고 거기서 뭐 다시 유죄가 나면 또 걸고 그럼 다시 대법으로 올라가고. 하지만 일단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면 고법에서는 유죄가 나는 게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뭐 그 가능성이 높죠. 훨씬 높죠. 예. 어. 그러니까 완전 확정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예. 정치적으로는 뭐 유죄하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무죄가 되면 홍 대표 정치적 행보에 힘이 붙는 거죠. 당에 대한 장악력 더 강화해 나갈 것이 분명하고 지금 당협위원장 자리를 한 3분의 1 비웠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빨리빨리 채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런데 유죄가 된다. 자, 리더십이 당연하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반홍 의원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아까 유해 최고위원분 같은 분 앞장서가지고 물러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사실 홍 대표가 지금 대법원에 걸려 있는 것도 조금 그런데 대법에서 유죄 취지 판결 받아놓고 제1야당 대표하냐? 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예. 식의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경우에 만약에 홍 대표가 물러날까? 저는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대법원 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나면 못 버틸 거 아닐까요? 근데 자기 발로 이게 먼저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혼란이 극심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슨 친박이 좋아지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쪽은 또 다음번 이미 이제 대표할 만한 사람도 없죠. 건너갔고 예. 물이 건너갔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힘이 확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힘이 확 실린다는 말은 복당파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는 거죠. 예. 친박계는 홍 대표가 쳐냈는데 그럼 홍 대표가 자리를 비워버리면은 그 진공 상태가 되는 거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복당파들. 예. 뭐 예컨대 김무성 의원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 바른정당은 국민의당하고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보수 통합하자. 뭐 이런 식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열린다는 거죠. 홍 대표가 만약에 그 대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예.
근데 이게 전부 가정법에 기초한 분석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경우에는 이러하고 저 경우엔 저러할때 미리 좀 보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22일이 홍준표 대표한테는 어쨌든 운명의 날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대통령 선거일보다 더 중요한 날일 겁니다. 네. 예. 그나저나 이 대선 전부터 대법원에 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법원 판결들 날짜는 늦게 잡히는지. 아무튼 22일을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정권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민주적인 대통령을 민주적이지 않다고 공격하겠어요? 정말 원인은 간단한 거죠. 보복하지 않으니까예요. 기자까지도 똑같아. 막말하는 게 보복하지 않으니까라고. 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조금만 욕하면은 사찰시키고 하다못해 명절에 보내는 명절을 선물도 안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기자들, 정치인들을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야. 자기가 실제로 그런 걸 누리고 있을 때는 말 못하던 것들이 이제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공감할 수 없고요. 자, 근데 그 공천 배제에서 하나는 저는 보고 싶어요. 이철우 국정원 출신의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지금 민주당에도 있어요. 김병기 의원. 이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경북지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세네요. 쉽지 않거든요. 네. 현재 경북지사도 있고. 네. 사실은 동아일보 쪽에서 나온 무슨 잡지에 지방선거 분석을 봤는데 최악임을 상정하고 경북지사만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그만큼 확실한 자리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기에 공천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표현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진짜로 수사에 불과하거나 정말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데 주목받기 위해서. 나중에 번복하면 되니까. 근데 국회의원보다 경북지사가 더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 활용하기 나름이죠. 훨씬 좋죠. 경북도지사는 이철우가 속해 있는 김천 등을 포함한 그 모든 지역에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통치 관할에 들어가는 건데 상징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고 부리는 공무원만 해도요. 국회의원실은 7명이에요. 경북도에 있는 공무원들 다 합쳐보면 수만 명일걸? 그런 관점이 약간 좀 다른 거라고 보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을까가 분석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나중에 번복해도 된다. 주목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직 사퇴한다가 있을 수 있고 홍준표와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홍준표와의 관계.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공천을 받을 거라는 어떤 내락 또는 어떤 관계에 있어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서병수가 부산시장이지만 친박으로서 지금 홍준표는 서병수를 자르려고 엄청나게 벼르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 이철우 자신이 초반에 깃발을 딱 꽂고 홍준표 대표는 나 밀어줄 거야 라는 뭔가가 있다면 이렇게 딱 관심 받으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출마 선언도 안 했지만 지지율 조사 하는데 예를 들어 임종석 실장을 한번 봅시다. 서울시장 나간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히 후미에 있죠. 언론들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론은 되지만 후미에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 출마한다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앞서가요.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철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경북도지사는 김관용 지사가 3선을 마지막으로 물러납니다. 만약에 그 경우가 맞다면, 그러니까 이철우하고 홍준표 사이에 어떤 거래든 약속이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거라면, 그러면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홍준표 선고 예정돼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무죄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죄를 알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지금 그쪽에서는. 그건 차후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차후의 이야기고 일단 이철우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분석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일단 튀어보기 위해서인지 홍준표의 관계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 말씀 꺼내셨으니까 홍준표의 대법원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내가 강기정 의원님 모시면은 그 방송에 제가 물어보잖아요. 대법원 전화번호 아냐고. 홍준표가 언제 선고하는지 궁금하다고. 15771 땡땡땡.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22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동전을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그 법원 하는 거 보면 패널 여러분들은 애청자를 대표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데 예. 자기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뭐 그건 뭐 신의 뜻이네 뭐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해봐요. 그게 재밌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리한 통찰력 같은 거 없어. 그냥 막 지르면 돼. 유죄 나올 거라고 봐요. 그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대법원장 부임하고 나서 최대한 단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대법원 판결을 하는 게
홍준표한테 유리하다는 게 이제 법원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파기환송 쪽으로 그 가닥이 잡힐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게 전후 사정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결과만 다시 그 무죄로 뒤바뀐 거거든요. 아, 유죄가 된다? 예, 아, 우리 야수님은 홍준표가 유죄임을 확신한다. 마차님? 저는 제 희망사항을 담아서 성완종 리스트가 적폐청산 신호탄격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죄가 나오면 촛불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죄가 나올 것 같아요. 대법원이 그런 걸 생각합니다. 분석 좋아요. 오, 자신감을 가지고. 자, 민정수석.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네. 사실은 야수님이 얘기한 파기환송심이 맞다고 보는데 이번 그 상고심 재판에서는 2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무죄 취지. 아마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2심이 무죄였어요? 예. 그러니까 1심 유죄, 2심 무죄.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은 뭐냐면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유죄 취지로. 2심 다시 심사해 이렇게 아. 보내는 건데 그렇게 안 할 것 같고요. 딱 원인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원의 판사들은 증거로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1심과 2심이 달랐다는 것이 그만큼 법이 허술한 거예요. 감정의 동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적 여론도 중요해. 저번에 권순호 판사에 대해서 우병우가 영장 발부한다고 권순호 판사가 예. 발부한다고 했던 제 나름대로의 분석은 뭐였습니까? 여론이에요, 여론. AI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번 기각하기는 심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워. 근데 법은 너무 디테일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 결론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대표적으로 1심, 2심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어요. 홍준표의 설레발. 홍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자기가 무죄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것도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 영향을 주려고 하는. 두 번째는 유죄가 나오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여론 작업 먼저 하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만약에 무죄 취지로 선고가 나온다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하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이중적인 잣대를.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중적인 잣대를 원래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는데 좀 이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직 수술칼을 들이대지 못한 곳이 국회와 사법부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혀 바뀐 거 없거든요. 단지 대법원장이 바뀌었고 정부가 바뀌어서 뭔가 여론이 국민적인 여론과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사실 그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동떨어진 법 판결을 내렸을 때 과연 그게 국민들이 그걸 인정할 것인가 겁이 나거든요. 본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 무소불위의 기득권이에요. 본인이 누구 한 명을 죽이는 거를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한명숙 총리 유죄 판결권을 보면 항상 우라가 치밀어요. 의자가 돈 받았는데 한명숙 총리가 유죄를 받았다는 논리는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홍준표의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게 사실은 원래는 무죄가 나면 안 돼요. 법리상으로 보면 홍준표한테 돈을 건넨 사람이 이제 성완종이잖아요. 그리고 성완종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리스트만 남아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게 중간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가 난 사실은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해서 기소 유지를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검찰이 기소 유지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유죄가 나는 게 맞아요. 파기환송이 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무죄 취지로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느 쪽은 유죄, 어느 쪽은 무죄가 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공정성이라는 게 일종의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렇지. 이 정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이 정도 벌을 받는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예측이 불가능해지면 이 사회 전체가 도박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홍준표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성완종 씨가 메모를 남기고 죽었는데 거기에서 1억을
전달을 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심과 2심을 관통하는 핵심은 뭐였냐면 중간에 심부름한 윤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부름한 사람이 진술한 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이 사람이 돈 줬다 그랬는데 1심에서는 그래 유죄 그랬어요. 근데 2심에서는 돈 줬다 그랬는데 네 말 못 믿어 그리고 무죄가 된 거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증언한 사람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물 준 사람도 중형이 처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중형을 감수하고서라도 증언을 내놓은 것에 대한 굉장히 신빙성을 높게 본 것이 1심이에요. 예, 맞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런 관점이라서 이렇게 좀 애매모호할 때는 전 주술적인 걸 믿습니다. 하늘이 돕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홍준표가 유예를 보냈잖아요. 법원은 홍준표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다시 홍준표가 하늘로 등극하는 거예요. 제가 홍준표가 그 대선에 지고 나서 바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홍준표가 대법원에 가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법원의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라도 홍준표는 당권을 필히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홍준표를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야당 대표를 지금 탄압하고 있다로 몰고 가려고 할 거예요. 개설이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건 홍준표의 유죄를 오늘이 18일이고요. 22일이면 나온다 그러니까요. 물이 건너갔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힘이 확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힘이 확 실린다는 말은 복당파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는 거죠. 예. 친박계는 홍 대표가 쳐냈는데 그럼 홍 대표가 자리를 비워버리면은 그 진공 상태가 되는 거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복당파들. 예. 뭐 예컨대 김무성 의원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 바른정당은 국민의당하고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보수 통합하자. 뭐 이런 식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열린다는 거죠. 홍 대표가 만약에 그 대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예. 근데 이게 전부 가정법에 기초한 분석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경우에는 이러하고 네. 저 경우엔 저러한데 미리 좀 보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22일이 홍준표 대표한테는 어쨌든 운명의 날이라고. 그렇습니다. 더 강화해 나갈 것이 분명하고 지금 당협위원장 자리를 한 3분의 1 비웠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빨리빨리 채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런데 유죄가 된다. 자, 리더십이 당연하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반홍 의원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아까 유해 최고위원분 같은 분 앞장서가지고 물러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사실 홍 대표가 지금 대법원에 걸려 있는 것도 조금 그런데 대법에서 유죄 취지 판결 받아놓고 제1야당 대표하냐? 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경우에 만약에 홍 대표가 물러날까? 저는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대법원 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나면 못 버틸 거 아닐까요? 근데 자기 발로 이게 먼저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혼란이 극심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슨 친박이 좋아지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쪽은 또 다음 이미 이제 대표할 만한 사람도 없죠. 건너갔고. 예. 홍준표가 대법원에 가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법원의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라도 홍준표는 당권을 필히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홍준표를 유죄 판결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후폭풍 만만치 않네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도 취소됐는데요. 네. 뭐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는데 저는 근데 이 정도는 예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발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30% 정도를 물갈이했는데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4사람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그렇죠. 1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뭐 4%가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낮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일상적인 당무감사에 비해도. 그리고 이 4명 중에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미 구속 중인 분도 한 명 계세요. 그렇죠. 빼면 3명이거든요. 예. 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협위원장 자리는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좀 작다고 봐야 되겠죠.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은 확실히 적은 거죠. 저는 대법에서 무죄가 나면
끝입니다. 끝이죠. 완전 자유의 몸이죠. 예.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이 기소한 거니까 뭐 무슨 이 정부에서 홍 대표 봐줬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유죄가 된다면, 즉 자, 파기환송이 된다면 복잡하죠. 고법에서 무죄가 됐는데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본다고 해도 완전 끝이 아니에요. 고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이니까. 예. 그럼 뭐 홍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고법에 다시 안 가겠습니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파기환송심에서 고법이 다시 가고 거기서 뭐 다시 유죄가 나면 또 걸고 그럼 다시 대법으로 올라가고. 하지만 일단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면 고법에서는 유죄가 나는 게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뭐 그 가능성이 높죠. 훨씬 높죠. 예. 어. 그러니까 완전 확정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예. 정치적으로는 뭐 유죄하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무죄가 되면 홍 대표 정치적 행보에 힘이 붙는 거죠. 당에 대한 장악력. 그렇죠. 복당파들한테는 길이 좀 열린 거죠? 그러면 분명히 있죠. 복당파들이 비운 사이에 당협위원장이 된 사람들이 쫙 많이 빠졌거든요. 네. 아직 이제 거기에 누구를 채울지는 안 정해졌지만은 뭐 아무래도 경쟁력 면으로 볼 때 현역 의원들이 우세한 게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발에 대해 가지고 뭐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 재심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데 저는 예. 뭐 구제 폭이 그렇게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당무감사 재심 신청 이런 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에 대한 거니까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일이 좀 안 커질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위원장직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에는 구심력이 약한 면이 있어요. 네. 오히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딴 게 더 걱정일 겁니다. 이게 아니라. 딴 거 뭐요? 오늘 그 대법원 선고일자 나왔지 않습니까? 네. 22일로 결정됐죠. 맞습니다. 예. 뭐 이번 주 아닙니까? 일단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시나리오가 각각인데 법적인 시나리오를 따져보면